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부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카다사의 마츠다 RX-7입니다.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도 마츠다의 로터리 엔진을 어떻게 구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엔진뿐만 아니라 10만원대의 가격에서 카다사의 1대8 제품은 이제 믿고 구매해도 될 정도로 브릭의 퀄리티나 조립의 방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물론 박스의 아트는 차량을 라미네이팅으로 처리를 해서 차량을 돋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모든 차량들의 배경이 검정색이라 차량의 특징에 따라서 배경을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차량의 축구면을 강조를 했고요. 하단에는 특징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박스를 열면 로터리 엔진이 보이는데 엔진을 많이 강조한 차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박스는 5번까지 있고요. 봉투 넘버링은 7번까지 있습니다. 번호당 5, 6개의 봉투가 있으니까 적어도 35개 이상의 브릭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라이징을 위해서 조향 모터와 L모터 2개, 라이트 브릭과 충전 허브가 있습니다. 명패는 박스와 같은 디자인이고요. 설명서는 2권이에요. 디자이너인 아르테미 조토부의 소개와 차량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뒷장에는 브릭 품번이 있고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박스는 기어 시프트 모듈과 대시보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우선 기어 시프트를 결착할 센터 터널을 만들어주고 기어 시프트를 만들어줘요. 시프트는 고무 밴드를 사용해서 기어 노브를 움직일 때마다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투스 브레이크가 기어 노브를 움직이는데요. 이 투스 브레이크가 라운드가 되어서 이렇게 쉽게 작동이 잘 돼요. 기어부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카다사의 시프트 포크 어셈블리인데요.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 기어부에 하우징을 장착하고 기어가 잘 맞물렸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완성된 모듈은 기어 시프트 노브와 연결을 하고 브릭으로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다시 한번 기어 모듈은 모터로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설마 했는데 기어비를 바꿔줘도 속도가 그대로더라고요. 기어비가 바뀌어야 정상인데요. 저는 잘못 조립을 한 것 같아요. 계기판의 게이지들은 모두 프린팅이고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중앙에는 핸들을 장착해주고 핸들과 연동이 되는 기어부를 만들면서 계기판 모듈과 결합을 시키는데요. 이쪽에 기어가 대시보드에서 조향할 수 있는 기어인데 모터 없는 옵션이면 이 부분을 잡고 조향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센터 터널 모듈과 결합하면 첫 번째 박스는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스는 프론트 어셈블리를 만들어줘요. 우선 엔진 베이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좌우의 파츠를 결착합니다. 라지에이터 그릴 모듈을 장착하면 엔진 베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중앙에 로터리 엔진이 들어갈 거예요. 서스펜션 모듈을 위해서 휠 허브와 캘리퍼를 서로 결착을 하고 독립 현가식 서스펜이라 어퍼암과 로우암을 만들어서 중앙에 쇼크업 셔버를 사선으로 장착을 합니다. 완성된 모듈은 프레임의 양쪽으로 장착을 하고요. 서스펜션은 간단하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향을 위해서 렉기어는 2개를 서로 겹쳤는데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아래쪽은 조향 모터와 연결이 되는 핀형 기어고요. 위쪽은 핸들과 연결이 되는 기어입니다. 작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동작이 돼요. 이건 배터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앞에 붙여줍니다. 로터리 엔진은 중앙에 로터를 우선 만들어주고 양쪽으로 하우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로터가 계속 벽에 걸리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로터의 모서리가 하우징 내부의 벽면을 회전하면서 접촉을 하는데 설마 브릭으로도 이렇게 구현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WD-40을 뿌렸는데도 같은 증상입니다. 혹시 몰라서 아래 모듈을 만들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그리고 상단 모듈을 만들어서 장착을 했을 때 로터가 걸리지 않고 잘 회전을 했습니다. 모터를 연결해도 아주 부드럽게 회전이 잘 되죠. 매니폴드를 표현한 모듈도 장착을 해주고 토보차저 모듈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줍니다. 완성된 엔진은 엔진 베이에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핀으로 결합을 하면 돼요. 이제 처음에 조립했던 대시보드 모듈과 결착을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완성이 돼요. 자, 세 번째 박스는 시트 플로어와 루프를 만들어 주는데요. 플로어 모듈은 간단하게 조립을 하면 되고요. 도어 장착을 위해서 상단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플로어에 연결을 합니다. 이게 완성된 모듈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완성된 모듈은 차량의 프레임에 장착을 하면 되고요. 팬더 쪽에 에어 덕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패널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루프 모듈도 좌우 대칭으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쉽게 조립이 되고요. 완성된 모듈도 차량에 결착을 하고 나서 A필러를 표현한 파츠를 루프와 결합을 시키면 세 번째도 마무리가 돼요. 자, 네 번째 박스는 리어 하부 어셈블리 조립이고요. 차동 기어부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리어 쪽에 L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동 기어를 넣어 주었는데요. 기어부 프레임에 바로 서스펜션 모듈을 만들어서 장착을 하는데 모듈은 아주 쉽게 조립이 되고요. 프레임에 장착을 시켜서 고정을 시키고 난 뒤에요. 쇼크업 셔버를
기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모터 구동을 위해서 작은 기어를 중앙에 만들어줬어요. 완성된 모듈은 차량의 프레임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L모터를 기어가 있는 쪽에 양쪽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다시 바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바퀴 회전도 잘 되고요. 로터리 엔진의 로터도 잘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 로터가 걸려서 걸리는 형상도 나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작동하면 문제는 없어요. 시트는 빨간색의 버킷 시트인데요. 날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박스는 트렁크 패널 모듈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요. RX7의 트렁크 패널은 수직으로 떨어져서 심심한 조립이 될 것 같았었는데 복잡하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범퍼 디퓨저의 번호판은 RX7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흑백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완성된 모듈은 이전 모듈과 결합시키고 머플러를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퍼와 디퓨저를 디자인적으로 분리시켜주는 모듈을 장착을 하고 범퍼 패널을 표현한 파츠를 이렇게 장착을 해요. 테일램프 라이트를 표현한 라인도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트렁크 바닥을 표현한 파츠를 만들어서 상단에 덮으면 깔끔해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의 휀더 부분을 표현한 파츠를 양쪽으로 장착하면 트렁크 모듈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프론트 범퍼 모듈과 도어를 장착하면 끝이 나는데요. 우선 휀더 패널을 먼저 끼워주고 프론트 범퍼 하단을 만들어주는데 이 상태에서 하프핀에 프론트 에어 덕트를 표현한 그릴을 장착을 합니다. 상단에 모듈을 장착해주고 사이드에 빔으로 고정을 해요. 프린트인데 마츠다 로고도 붙여주고 프론트 사이드 모듈을 양쪽으로 결합을 하고 나서 라이트 모듈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줍니다. 라이트까지 있으니까 전면부가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완성된 모듈은 차량에 장착을 하고요. 길다란 후드 스테이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라이트 라인을 중간에 이렇게 라인을 꼬아주면 라인 정리는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엔진 쪽에 에어 인테이크 튜브도 장착을 하고요. 빨간색의 스트랩바도 표현을 해주었죠. 본넷은 중앙 부분을 먼저 조립하고 난 뒤에 사이드 파츠를 장착을 하고 본넷의 에어 덕트를 표현하기 위한 라인들을 소프트 엑슬로 표현을 해줍니다. 완성된 모듈은 이렇게 덮고 핀과 모듈로 마무리해주면 돼요. 트렁크는 리프트백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 윈드실드까지 표현한 모듈을 만들어 주었고요. 리어 윙을 만들어서 결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이렇게 얹혀놓고 빔으로 고정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모듈은 도어인데요. 도어는 검정색 패널 모듈을 먼저 만들어주고 소프트 엑스를 사용해서 윈도우 라인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도어의 손잡이는 온오프가 될 수 있도록 모듈을 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바디 컬러 패널을 도어에 장착을 하면 도어는 완성이 됩니다. 차량의 힌지에 아주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카다사이 1대8 제품은 쉬운 제품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어려운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마츠다 RX7은 1대8 제품을 처음 조립하신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레고사의 1대8 제품은 브릭의 컬러 코딩이 잘 되어 있어서 브릭 찾기도 쉬웠는데요. 10만원대의 가격치고 1대8 제품에서 마츠다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이 상당히 낮아서 리바운스는 높지는 않습니다.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더 리바운스가 있어요. 오픈 기믹은 도어와 본넷 그리고 트렁크인데요. 본넷은 이렇게 열고 후드 스테이로 거치를 할 수 있어요. 도어는 손잡이에 락 온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작인 488에서도 넣어주었는데 디자이너가 이런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G500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긴 해요. 열 때는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요. 닫힐 때는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트렁크는 윈드실드까지 열리는 리프트백 타입이고요. 브릭으로 사용을 했어요. 트렁크는 끝까지 올려야 고정이 됩니다. RX7은 스티커가 하나도 없고요. 모두 프린팅 브릭으로 사용했는데 마츠다 로고나 번호판 그리고 대시보드의 오일 게일지나 비상등 버튼까지 모두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은 크롬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손톱으로 문질러도 클리어층이 까지지는 않아요.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츠다의 휠의 내구성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모터 라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작은 모터가 없는 제품이었는데요. 조향할 때 범퍼를 떼면 쉽게 모터를 탈거할 수 있고요. 후륜의 L모터도 쉽게 탈거가 가능할 정도로 편리하게 모터 연결을 해주었어요. L모터를 양쪽 바퀴에 달았기 때문에 속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와 브레이크 등도 잘 구현이 되었어요. 기어 단수는 제가 처음에 조립할 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아무리 단수를 올리고 내려도 굴림 속도는 같더라고요. 조립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그 유명한 로터리 엔진이 들어갔죠. 아주 구현을 너무나 잘 해놨습니다. 조립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위아래 모두 모듈이 만들어져야 로터가 제대로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었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저처럼 WD-40을 뿌리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립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